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이제 등차 수열과 조화 수열, 그 다음에 SN 알고 AN 구하기, 이런 걸 지나쳐서, 이제 두 번째로, 기본 수열의 양대 축이야. 등차 수열. 이번에 배울 게 바로 뭡니까? 등비 수열이다. 알겠죠? 양대 축이야. 등차와 등비. 알겠죠? 가운데 조화 수열은요, 등차 수열의 하수인 부하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등비 수열 출발합니다. 등비수열인데요. 지금 A106 유형으로 되어 있네요. 등비수열과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 까지만 일단 언급하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등비수열에 관한 강의다. 그렇죠?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요, 다음 같아요. 등비수열은 일단 또 정의가 중요하잖아. 우리 등차의 정의가 뭐였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 잘 돼 있으면 수학이 똑같아. 어떤 하나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요, 그거와 반복되는 형태로 그대로 깔끔히 정리해 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가 잘 돼 있잖아. 그럼 다음 공부가 당연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수학의 뭐예요? 수학의 연속성이죠. 그렇죠? 수학 공부의 학습의 연속성. 그러니까 애초에 펑크가 나 있으면 다음도 힘들어. 이게 등차 수열이 잘 되는 학생들은요, 이번 단원 되게 쉽게 넘어갈 거야. 자, 다음 같이 공부할 거니까. 자, 우리 등차 때도 배웠던 대로 일단 정의 먼저 학습할 거고요. 수열이니까요, 여전히 이제 등비 수열에 뭐다 정의 끝난 다음에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겠죠. AN. 그죠? N번장이 뭐니? 또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 뭐니? SN.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이런 놈들은요,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본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중앙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 조화 중앙처럼 등비 중앙까지 연구하는 거야. 별거 없잖아. 정의 끝내고 AN 구하고 SN 구하고 중앙값 연구하고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은 이번 A106 유형은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선생님이 강의할 거라고. 이거 공부하고 이건 따로 다루도록 할게. 알겠죠? 가자. 자, 다시 한번 등차랑 비교해서 공부해주면 되게 편해요. 자, 등차 수열의 정의는 복습도 할 겸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였었죠?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이번엔 등차가 아니라 등비야. 비율이 같은 거야. 알겠죠? 비율이 같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들 간에 비가 일정한 거거든. 비율이. 따라서요, 얘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렇죠? 아니, 등차 수열에 뭐만 달라졌어요? 똑같잖아. 뭐만 달라졌죠? 이번에는요,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를요, 곱해 나간다고. 야,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지. 됐어?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따라서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이게 정의예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 바로 등비수열이다. 알겠어요? 등비수열. 첫째 항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배웠었잖아요. 초항. 그래서 원래는 A1 이렇게 쓰는데, 그렇죠? A로 많이 씁니다. 초항 A. 그 다음에 곱해 나가는 일정한 수. 원래 더해 나가는 일정한 수는 우리 뭐라고 배웠었죠? 복습. 공차라고 배웠었고 D라고 했었어. 이번에는요, 곱해 나가는 일정한 수를요, 유식한 말로 공비라고 해요. 공차가 아니라 공비. 그죠? 공비. 그 다음에요, 보통 R로 많이 써요. 문자는 R로 많이 씁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이요, 미지수 2개짜리 놀이였었잖아요. 초항하고 공차만 알면 되는 거였었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야? 2개짜리 놀이야. 뭐랑 뭐 하는 데도 미지수 2개짜리 놀이, 미지수 2개. 그러니까 정의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알면 끝나는 거야. 알겠냐? 등차가 초항과 공차만 알면 끝났던 것처럼 등비도 초항과 공비만 알면 끝난다. 그렇지?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따라서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다? 2개짜리 놀이다. 정의에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체크됐으면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부분항, AN과 SN에 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봐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아, 이 얘기 안 했구나. 등비수열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힘드니까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에서 GP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등차 수열을 AP, 등비 수열은 앞으로 GP, 조화 수열은 하모닉 프로그레션 HP. 약어로 쓸게요. 편하니까. 자, 봐. 자, 일단 AN이 있는데 이러한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지금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 일단 등비 수열을 모르고서 나열하면 이렇잖아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은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쉐쉐쉐쉐쉐 n번째 항. 이게 유한 수열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써놔놓고 지금은 이거 미지수 몇 개 있는 거예요? 얘도 모르죠? 얘도 모르죠. 주목합니다. 얘도 모르죠. 얘도 모르죠. 문제는 집중력이야. 공부할 때. 집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일단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앉아가지고 한번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의 지속성. 얼마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아나가느냐.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업의 기본입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백날 공부해봤자 성적이 안 올라. 1등급 당연히 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집중 봐요. 자, AN이라는 수열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거 투성이야. 모르는 거 n개 있어요. 얘도 몰라? 안 몰라? 다 몰라. 알겠어요? 다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란 말이 딱 잡혀지는 순간에 여기 있던 n개의 모르는 놈들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미지수 몇 개짜리로? 2개짜리로 다 바꿀 수 있다가 포인트잖아요. 등차 때랑 똑같아. 자, 첫 번째 항이요. 얘는 그냥 A죠. 그죠? 두 번째 항은 이번엔 뭘요? 일정한 수를 곱하는 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R을 곱해주면 되잖아. 곱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AR 되는 거지. 그죠? 또다시 여기다가 또 뭘 곱해요? 일정한 수 R을 곱해준 게 세 번째 항이죠? AR 제곱이 될 거고. 이해가요? 또 한 번 더 곱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AR이 몇 승이야? 3승 되겠죠. 그렇죠? 규칙 발견했어요? A하고 R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 등차가 A하고 D로 표현할 수 있다면 등비는 A하고 R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규칙 발견. A1은 A고 A2는 R이 한 번 곱해졌어요. A3는 R이 몇 번 곱해졌지? 2번 곱해졌죠? A4는 R이 3번 곱해졌습니다. 그렇죠? 봤어. 아, 그렇구나. 이제 추론해봐. 추론. n번째 항은요.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해야 될까? 1일 때 빵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두 번, 4일 때 세 번. 이거 써줄까 이렇게? 네, n일 땐 당연히 몇 번? n-1번 곱해주면 된다. 알겠죠? 쉽잖아요. 따라서 읽어야 돼.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입니다.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항상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일정하게 곱하는 수 공비를 몇 번 곱해줘요? n-1번 곱해주면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일반항 공식이야.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우리 등차랑 비교해볼까? 등차 수열은요. n번째 항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항 A에다가 더하기 몇 번? 공차 D를 몇 번 더해? n-1번 공차 D를 더하면 나왔던 게 등차 수열. 됐죠? 복습. 등비 수열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해주면 나온다.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됐어요? 어렵지 않잖아. A에다가 R을 n-1번 곱한다. 연습. 잘 봐. A10 이게 뭐야? 어떤 수열에 10번째 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 A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래.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면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A 플러스 몇 D? 9D로 바꿔서 문제 풉니다. 등차는 A하고 D로 바꿔야 돼. 만약에 A 15번째 항이야. 등차 수열이래. A 플러스 몇 D? 14D. 이렇게 해서 이런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었었잖아. 얘가 뭐 20이고요. 얘가 만약에 30이라면요. 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풀었던 거 아니야? 맞아.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그렇죠? 등비수열 다 GP는요? GP는 자, 등비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A10이 있어요. A10. 10번째 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하를 몇 번 곱해요? 몇 번 곱해? 몇 번? 10번째 항이니까 공비하를 9번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잖아요. A 만약에 15번째 항인데 이게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해줄까요? 14번 곱해주면 나타나겠죠. 그렇죠? 외우면 안 돼. 읽어야 돼. 한 번 더 해볼까? 등비수열인데요. 100번째 항일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몇 번 곱합니까? 99번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 갔죠? 자, 등차는 AD로 바꿔서 문제 푼다.
등비는 AR로 바꿔서 문제 푼다. AR로 바꿔주면 미지수 2개짜리 노린 건 변함이 없겠고. 다음 여기 봐봐. n에서 AN으로의 펑션도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던 n가 어디가 있어요? n가 지수에 가 있죠. 그렇죠? 지수에 가 있어서 약간 폭넓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 1차 함수에 포함됐었잖아. 그죠? 여기 있던 등비 수열은요, 사실은 지수 함수에 포함됩니다. 지수 함수에 포함되는데 이 지수 함수는요, 지수 함수 배울 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해 주도록 하고, 차이점은요, 얘는 자연수에서 수열이니까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펑션, 얘는 지수 함수는요 당연히 실수에서 실수의 부분집합 이렇게 펑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지수 함수의 일부다. 여기까지 1달러 됐죠? 됐어.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은요 일반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하를 n-1번 곱한다. n-1번 곱한다. 그죠? 자, 이제 등비 중 하나 보고 끝나면 되겠네. 그렇죠? 이 등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아요. A하고요 B가 있는데 여기다 X를 집어넣어서 이번에는요 등비 수열이 되게 하래. 등비 수열. 그렇죠? 그러면은 이 등비 중항은 미리 써볼까요?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 등차일 때 뭐였죠? 등차일 때가 비교. 등차 수열일 때 어떻게? 기억해봐.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다시 한번. 등차 중항은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그렇지? 맞아. 자, 등비 중항은 다음과 같아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다. 증명 봐요. 얘는요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잠깐 프루프 해볼게. 프루프 증명.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야 여기다가 R을 곱하면은요 X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요 사실은 X를 뭘로 나눠준 거야? R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R을 곱하면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에다가 R을 곱하면 X가 돼요. A는요 R분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다음 일단 B라고 하는 놈은요. B라고 하는 놈 여기다가 또다시 R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X에다 R 곱해요. X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R은 우리가 설정한 놈이니까 자 양옆에 있는 놈 A, B를 한번 곱해 볼게요. A 곱하기 B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해주면 얘랑 곱한 거니까 RR은 약분되겠고 X제곱. 따라서 X제곱이 A 곱하기 B라는 관계식이 나타나. 됐죠? X제곱이 뭐라고요? A 곱하기 B다. 따라서요. X제곱이 A 곱하기 B니까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자, 기억할 거 하나 생겼네. 이거 의외로 좀 주의해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일 때도요. 그렇죠? 자, 이게 X가 등비 중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몇 개요? 2개가 나타나네. 그렇죠? 몇 개가 나타난다고? 2개가 나타나. 잊지 마. 자주 많이 틀립니다. 알겠어요? 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연습. 예를 들어서요. 한 2가지만 잔소리하고 끝낼게. 봐요. 연습 다음 같은 얘는요. 해봐. 2가 있고요. 여기 8이 있어요. 그렇죠? 자, 네모에 등비수열입니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x 갖고 가래. 그렇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그래? 숄롱 뭘 곱하죠? 여기다가 1 곱해서 4, 8, 2배 해서 x는 4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렇지? 틀려요. 왜? 아니 x는 x제곱은요 어떻게 해요? 양옆에 곱 28에 16 해서요.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뿔마사죠. 그러니까 공비가 R가 2일 때는요 이렇게 2, 4, 8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잘못했네요. 28에 16 뿔마사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맞죠? 예. 공비가 다시 28에 16 x제곱은요 예. 뿔마4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이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x는요 4 나오는데 이럴 땐 공비가 얼마니까 2죠. 네. 공비가 2일 때는 양수일 때 2일 때는요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비가 얼마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요 이게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부기생이가 잠깐 헷갈렸다. 공비랑 이놈하고 쏘리. 봐요. 이게 마이너스 할 수도 있다고. 왜요? 공비 R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비중항은 몇 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2개가 등장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실수 주의할 것 1달러. 자,
일단은 마무리 져놓고. 자,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야. 자, 우리 등비 수열 들어왔는데 등차 수열이 잘 공부가 되는 학생이면요. 거기에 폼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어떻게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정의 뭐라고? 등비 수열의 정의.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이번엔 뭐다? 더하는 게 아니야.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곱해 나가는 수열. 초항과 공비로 몽창 다 바꿔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따라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 초항 A에다가 뭘 곱해? 공비 R을 몇 번 곱해? N-1번 곱해주면 나온다. 읽어. 외우면 절대로 안 돼. 읽어. 초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해주면 AN이 나오죠. 따라서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있을 때에 A10이건 A10 어떻게 바꿔? A 곱하기 R의 구승. 됐습니까? 맞아요.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A 12번째 항. 12번째 항은요. 초항 A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 R을 11번 곱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일반항 끝. 등비중항은요. 우리 등차 중항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합과 같다. 2분의 A 플러스 B. 등비중항은요. 어떻게 등비중항은요. 예.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해서요. 정리하면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인데 근데 어떻게? 요식 쓰는 거 알아두시고요. 등비중항은 2개가 존재한다. 뿔마.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잘 듣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심화 이해 좀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이제 중앙값에 관한 심화 이해인데 이거는 심화 이해야. 자, 첫 번째 지우고요. 이제 심화 이해 갑시다. 여기까지 다 배웠으니까 심화 이해 1번 이렇게 해서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1번이야. 심화 1번. 심화 과정 1번은요. 다음 같아요. 자, 우리 등차 수열일 때 니들이 배웠던 거야. 등차 중앙이 뭐였었죠? 이거였죠. 가운데 거에 2배가 양옆에 뭐랑 같아요? 합과 같아요. 따라서요. X는 2분의 얼마다? A 플러스 B. 이게 등차 중앙이었었죠. 배웠었죠. 등차 중앙. 지금 막 배운 등비 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아요. 그죠? 곱과 같아요. 따라서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요. 이렇게. 따라서 뿔마 루트 AB.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등비 중앙이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됐어요? 하나 더. 우리 조화 수열도 배웠잖아. 조화 중앙은 뭡니까? 양옆에 합분의 얼마입니까? 2배 양옆에 곱 A 뿔 B분의 A 뿔 B분의 2AB. 이게 조화 중앙이었었죠. 그렇죠? 됐어요? 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써볼까요? 얘가 등차 중앙, 얘는요 등비 중앙, 얘는요 조화 중앙이었어요. 그렇죠? 됐어.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주목.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될 때. 그렇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은요. 어떻게 돼? 그때 X도 다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A, B가 양수일 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X까지도 몽창 다 양수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다. 알겠죠? 양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요 등차 중앙을요. 우리는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이미 배웠어. 그렇죠? 산술 평균이다. 알겠죠? AB가 양수일 때 요렇게 해서요. 우리 등비 중앙 중에서 양의 등비 중앙, 양수인 등비 중앙 얘를요. 기하 평균. 얘만 좀 이름이 바뀌죠. 얘가 뭐라고요? 기하 평균이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얘는요. 조화 중앙이었으니까 조화 평균. 이게 AB가 양수고 양수인 상태의 평균값들을요. 산술 평균. 양의 등비 중앙을요.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이걸 조화 평균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이때 절대 부등식이 하나 성립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 배웠었잖아. 어디서 배웠었죠? 산술 기하에서 이미 배웠다.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웠어요. 그렇죠? 무슨 조건 하에서 양수 조건 하에서 두 수의 산술 평균이 늘 커나 같다. 두 수의 기하 평균보다 커나 같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었었잖아. 그렇죠? 맞아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A, B 같을 때. 응? 복습. 근데 이제 이쪽은 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까지도 절대 부등식으로 성립합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성립해. 하나 더 알려줄게. 심화에. 봐요. 여기 있던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있잖아.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요 세 개의 잘 봐. 요 세 놈이 다시 또 뭘 이루냐면요. 어떤 두 수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요 세 놈의 숫자가 다시 또 뭘 이루냐면요. 나름대로 또 다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죠? 항상 그래.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등비수열. 이 세 수가 왜 등비수열이야? 한번 해봐. 야, 가운데 거의 제곱 얼마? 이거 제곱. 제곱하면 AB죠. 가운데 거의 제곱이 이렇게 써줄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니? 양옆에 곱 2분의 F를 B 하고요. 곱하기 F를 B분 얼마다? 2AB 같잖아. 왜요? 얘는 AB죠. 약분되고요. F를 B도 약분되고 AB만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 개의 평균이 또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를 한번 보여줄게. 얘. 자, 수직선상에서 다음 같아요. 얘를 좀 예쁘게 들어주면은요. 하나의 숫자가 4가 있고 여기 9가 있다고 할까? 49? 49. 저 숫자 너무 큰가? 뭐 할까요? 3, 3은 9니까요. 뭐 2하고요. 뭐 할까? 16? 좋아, 16 하자 그냥. 16 하면은요. 6하고요. 10 이 정도 합시다. 60. 됐어요? 60. 이 두 수야. 자, 60에 6하고 10에 산술 평균부터 갑시다. 예를 들어서 60에 산술 평균 얼마죠? 산술 평균 여기 있던 빨간색으로 산술 평균이 제일 클 거예요. 그렇죠? 자, 더하면 16인데 반띵. 당연히 중점 얼마입니까? 16의 중점 8이죠? 8이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알겠죠? 산술 평균. 다음에 기하 평균은요. 두 개를 곱하면 60이죠. 루트 60이에요. 루트 60이 기하 평균. 루트 60은요. 루트 60은 7, 7에 49, 88, 64니까 6, 7, 8이 있으면 루트 60은요. 얘가 루트 64니까 한 요 정도예요. 그렇죠? 요 정도. 이 루트 60 여기에 위치해요. 그죠? 다음에 조합 평균은요. 조합 평균은 얘는요. 6하고요. 10을 더하시고요. 2, 6, 10이니까 16분의 60, 120이니까는요. 4, 4, 16. 2분의 15요. 2분의 15. 7.5요. 7.5가 어디 위치하면 여기쯤 위치합니다. 가운데. 그렇죠? 여기가 바로 7.5. 이게 바로 조합 평균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2분의 15 하고요. 지금 루트 60 있잖아. 이놈하고요. 8하고요. 그렇죠? 요 세 놈이 등비수열을 이루냐?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요. 60이죠? 이거 제곱하면 60 맞잖아? 그러니까 요 세 수도요. 잘 안 보이겠지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각각의 산술 기하 조합 평균 값이 또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됐죠? 알아두세요. 아, 그렇구나.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다 어서 긁어 나왔다. 이게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에서 기어 나왔는데 AB가 양수일 때 이때 산술 평균, 이때 뭡니까? 양의 등비중앙,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조화중앙, 조합 평균이 이러한 절대부등식을 이룬다. 이쪽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 산술기하 양수 조건하에서의 합과 곱에 관련된 최대 최소 상당히 중요해.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요 세 놈이 나름대로 뭘 이룬다? 또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기까지 1달러. 지워봐요. 지워버려. 하나 더. 자, 심화이의 2입니다. 2인데요. 2는 이것 좀 기억해도 우리 이제 각각의 이제 중앙값들은 이걸로 마무리 질 거야. 이론은요. 중앙에 관련돼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르는 숫자를 놔야 돼. 근데 모르는 수들이 등차수를 이룬대. 자, 어떤 세 수를 몰라. 세 근을 모른다고 해도 좋고. 근데 근에 잘 들어도 기억해야 된다. 그게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요. 잘 모르겠으니까 세 근을 얘기할까? 세 근?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대요. 만약에. 이게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놓지 말고 바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알파 플러스 D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물론 문제는 풀려요. 등차니까. 알겠죠? DD 더했다고 하고. 왜? 미지수 하나 죽였잖아. 미지수가 3개인데 2개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걸 바로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문제는 풀리지만 나는 반대라고. 반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근이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근을 중심으로 얘를 베타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등차니까 베타에서 뭘 빼요? D를 뺀 게 A죠. 베타에서요 D를 더한 게 감마죠. 그렇죠? 이게 알파고요. 감마죠. 다시 베타는 놔두고 어떻게 잡는다고 미지수를요?
세수를 몰라. 근데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대. 어떻게? 가운데 걸 중심으로 D를 빼고 더해서 요렇게 미지수를 잡으면은요 산수가 편해집니다. 알겠죠? 좌우 대칭식. 됐어요? 대칭식. 알아두세요. 미지수 잡기야. 미지수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수가 편해지고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다. 그다음에 만약에 등비수열이에요. 세수, 세근 뭐 상관없어요. 어떤 세계를 모르겠는데 그 세놈이 등비수열 이룬대. 그러면 어떻게? 한 근을 알파 하나의 수를 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래 잡지 마시고 어떻게 잡으라고요? 얘도 배웠잖아. 언제 배웠어? 우리 저 증명하면서 배웠던 거죠. 가운데 걸 중심으로 공비 R로 나눠주세요. 증명하는 과정에 다 나왔던 것들이야. 요렇게 잡아주면은요 산수가 편해진다.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가운데 걸 중심으로 등차할 때는요 D를 빼고 D를 더해. 자, 가운데 걸 중심으로 R을 나누고 R을 곱해. 증명하는 과정에 나왔던 것처럼 모르는 놈이 있는데 그 모르는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면은요 가운데 걸 중심으로 D를 빼고 D를 더해. 등비면요 R을 나누고 R을 곱해. 그러면 산수가 편해진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 개일 때가 이러면요 다섯 개일 때 만약에 모르는 숫자가 이제 모르는 숫자가 세 개일 때 끝냈고 가운데 걸 중심으로. 자, 또 하나 모르는 게 다섯 개야. 다섯 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모르는 걸 중심으로 등차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착착 이렇게. 자, 등차인데요. 등차수열 이루는데 등차수열 이루는 모르는 숫자가 다섯 개가 있어. 뭐 알파 플러스 D 이대하지 말고요. 가운데 걸 중심으로 D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하나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이렇게 잡으면 산수가 편해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만약 어떤 모르는 놈이 다섯 개 숫자가 다섯 개 있는 걔가 등비수열 이루는데 가운데 걸 중심으로요 공비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얘는요 한 번 더 나눠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는요 가운데 걸 중심으로 한번 곱하시고요 곱해주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아닌가 이거지. 그렇지? 얘 갔어. 등차 등비수를 이루는 모르는 미지수 설정하기다. 홀수일 때 모르는 게 홀수개야. 가운데 걸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D를 더하고 빼고 또는 R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이해 갔죠? 됐어요. 하나 더. 그런데 이제 홀수개일 때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짝수개일 때 CF 이건 이제 지우고요. 짝수개 모르는 게 짝수개 있어요. 짝수개가 있는데 등차수를 이루는데 짝수개. 그러면 이제 봐요. 자, 이때 짝수개는 말이다. 좀 애매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좋겠는데 뭐 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도 별밤 이런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나 뭐 차이가 없죠. 좌우 대칭이 안 되잖아. 따라서요 짝수일 때는 잘 들어도 짝수일 때는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잘 봐. 알파 빼기 D. 공차를 얼마 잡는 공차를요? 공차를 ED로 잡는 거야. 공차를 ED로 잡아서 자 이렇게요. 자, 모르는 숫자를요 어차피 미지수 설정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두면 공차가 ED인 등차 수열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 네 개 잘 설정했잖아. 그리고 왼쪽으로 쭉 대칭되죠. 대칭이 되면요 산수가 편해진다고. 띵킹도 편해지고. 이렇게 설정합니다. 알겠죠? 자, 이걸 봤으면 이제는요 등비수열 정도쯤이야. 등비수열인데 모르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것까지 알아두시고 등비수열인데 모르는 숫자 4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어떻게 설정할까? AR, AR죠. AR3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편한 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으시라고. R분의 알파 또 알파 R. 공비를 얼마 잡으면 이건 R 제곱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R 제곱으로. 그럼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잡아주면은요 좌우 대칭도 되면서 모르는 거 4개. 자, 짝수개 모르는 놈들이 등차 등비를 이룬다 할 때 어떻게? 대칭식을 잡으려면 공차를 ED로 잡아라. 공비를 ER로 잡아라. 여기까지 심화에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결론. 다 했어. 이제 등비수열 플러스 우리 중앙에 관련된 심화에까지 다 했어. 정리. 자, 등차 중앙 등비중앙 등차 수열 등비수열 정의 됐죠?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등비.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 됐어요? 일반항 A에는요 간단해. A에다가 공차 D를 n-1번 더한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요 초항 A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다. 됐어요? 자,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합과 같다. 등비 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알겠어요? 주의사항 얘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A 플러스 B. 근데 얘는요 뿔마 루트 AB.
양의 등비중앙, 의문의 등비중앙 두 개가 있다는 걸 일단 주의하시고, 자 이제 등비중앙을 끝으로 중앙은 다 배웠으니까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 다 배웠잖아. 거기에 관한 심화 이해. 등차중앙, 등비중앙에서요, 조화중앙에서요, A, B가 양수일 때 또 등비중앙에서 양의 등비중앙 플러스 요 놈만 가지고 와서요, 뭘 이룬다? 산술평균. 다른 말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이루어서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특히 양수 조건하에서 산술 기하평균은요, 예전에 배웠었고,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고, 양수 조건하에서의 합곱의 최대 최소 절대 부등식 꼭 기억해야 돼.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1달러. 다음 하나 더. 이제 그 심화의 첫 번째 끝내고, 하나 더 있었네, 그렇죠? 그 등차,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또다시 나름대로 뭘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 다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그 세 놈이 나름대로 또 그 순서로 뭘 이뤄요? 등비수를 이룬다라는 것까지도 그냥 체크하고 알아두시고.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 이제 문제 풀다 자주 나올 텐데, 우리가 모르는 놈들이 있어. 모르는 미지수가 3개가 있어. 야, 3개가 있어. 근데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걸 중심으로 D를 빼고 D를 더하고. 모르는 세수가 있는데 등비수를 이룬대. 가운데 걸 중심으로 R로 나눠주고 R을 곱하고. 됐습니까? 5개건 7개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홀수일 땐 상관이 없어. 항상 가운데 걸 중심으로 D를 빼주고 더해주고 R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야! 짝수계 이제 4개일 때야. 모르는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차를 얼마로? ED로 설정해서 MRD, FD, MR3D, F3D 대칭되게. 등비수일 때는요, 공비를 R 제곱으로 설정해서요, AR, R분의 A, R3승분의 A, AR의 3승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등차, 조화는 그냥 곁까지 등차, 등비, 양 산맥을 꽉 잡고서 문제 풀러 갑니다.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예요.